안녕하세요,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 처리를 원만하게 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뭐 간단해요. 사건 내용 간단한데 이제 재판까지 왔던 케이스입니다. 직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지선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큰 도로로 합류할 수 있는 그런 T자형 삼거리였어요. 이제 그때 당시 피고인은 일단 포터 트럭이었거든요. 자기가 왔던 도로를 거의 다 나와서 큰 도로로 거의 다 이제 합류를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보고 차가 안 오니까 우회전해서 차로 합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합류를 하려고 이제 거의 멈춰 있다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뭔가 쿵 소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내렸죠. 내려서 보니까 이제 차 뒤편에 아주머니, 이제 할머니 하여튼 나이가 많은 분이 좀 쓰러져 계셨어요. 이렇게 아이고 아프다 이러면서 쓰러져 계셨어요. 자기 차에 부딪힌 것 같으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112 신고도 하고 경찰관을 불렀어요. 이제 경찰관이 와서 이제 뭐 사고 수습을 하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약간 오락가락 하시던 얼굴물이기도 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하고 그분은 이제 또 119를 불러서 태워서 앰뷸런스를 타고 갔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사고 정리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 피해자분이 내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 포터 트럭이 앞면으로 자기를 쳤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충격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뭔가 저 차가 와서 나를 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쓰러졌다. T자형 그 삼거리에 진입하면서 이 피해자를 가격하고 간 것처럼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T자형 삼거리에 이제 진입하기 전에 조금 더 아래쪽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었거든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경찰관이랑 이 피해자는 이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고 합류하려고 했다. 피고인은 전혀 그게 아니고 이미 횡단보도는 지나왔고 도로에 합류하려고 서 있는데 부딪혔다. 진술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CCTV가 없어요. 그 주변에 목격자들도 정확하게 이제 충격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이제 피해자 진술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죠. 재판이 올라간 다음에 저한테 사건이 왔거든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횡단보도 좀 지난 부분에서 부딪힌 것 같다. 이제 부딪히고 이제 넘어지고 이제 약간 하시면서 횡단보도 쪽에 약간 이제 걸치게 된 것 같다. 이게 애매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이게 횡단보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교통사고가 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다쳤다, 상대방이 다쳤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아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나와 있는 12가지의 그 조항에 해당하면 12대 중과실이라 그러거든요. 피해자랑 합의를 해도 이제 처벌을 받게 돼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합의가 됐거든요. 합의가 하든 말든 이 사건은 이미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가 충격해서 넘어뜨려서 다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법리적인 큰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다툼이었어요. 과연 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냐 아니냐.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났다 하더라도 이미 이 차가 거의 다 지나왔는데 피고인한테 주의무 위반, 그 의무 위반이 있냐 없냐 두 개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변론을 했냐? 그 멀리 있는 직선도로에 멀리 있는 CCTV 영상도 확보를 했어요. 해서 이제 보니 이미 이 포터 트럭이 큰 도로에 거의 나와서 이제 진짜 진입하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서 있다가 가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도로 구조상 횡단보도는 그 삼거리 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 조금 안쪽에 나와 있으니까 차가 이미 나와 있었다면 횡단보도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왜 횡단보도에 걸쳐서 누워 있었냐? 뒤편에 이제 본인이 피해자가 걸어가면서 충격을 하고 이제 뒤로 이제 쓰러진 게, 그렇다면 횡단보도의 뒷부분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건은 올라올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 조사는 그렇게 됐고, CCTV 영상이 불명확하니까 이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현장 검증을 이제 신청했을 때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지도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생각한 게 네이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도로뷰, 로드뷰를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 로드뷰를 하나씩 다 캡처를 했어요. 그 도로 상황과 건널목의 위치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캡처를 했고, 지도 그림을 또 다운을 받았고, 구글맵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제시를 하면서 변론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제 판사님도 아마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니고 사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는 재판까지 받게 될 사건인 줄 몰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처음에. 순간에 본인 실수, 아니면 본인의 실수가 전혀 없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사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겠죠. 황당하게 뭐 조사를 받게 되었다,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다 했을 때는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나 관점이나 또 다른 쟁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변론의 어떤 근거나 유리한 증거를 발견할 수도 있고, 간단한 사건이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제가 다른 했던 사건들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